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복궁이 어떤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었는지 살짝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경복궁은 우리 자색의 궁전이라고 하거든요. 자줏빛 궁전. 실제로 경복궁을 딱 들어가 보시면 기둥이라든가 나무 이 등등에 전부 이 자주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우리 자주색 하면 보라색인데 그게 아니고요. 붉은색을 뜻합니다. 붉은 자색. 왜 이런 색을 칠했냐? 바로 하늘의 색을 칠했기 때문입니다. 자색은 옛날부터 하늘의 색, 신의 색, 가장 고귀한 색으로 여겼기 때문에 천자라든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자색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동서양이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동서양이 똑같이. 자, 그렇다면 동서양이 똑같이 사용했다는데 이 자색과 관련된 어떤 개념들이 그 서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이 일단 중국에 보시면은요, 중국의 북경에 있는 자금성. 자금성이 어떤 뜻이냐면 자색이 담벼락으로 둘러쳐진 금지된 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뭐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이 경복궁도 사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곳이거든요. 천자가 기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면 자금성만큼이나 엄격하게 어떤 신분증, 출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락 없이 거기 들어갔다가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허락 없이 들어갔으면 매 맞습니다. 매. 태형.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그 벌 중에 태, 장, 도, 유, 사 이런 말이 있죠. 태는 이렇게 어떤 회초리죠. 회초리로 때리는 거고요. 장은 좀 이렇게 두꺼운 나무죠. 뭐 도는 이렇게 가두는 거죠. 감옥에 가두는 거고요. 유는 유배시키는 것이고 사는 이렇게 사약을 내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 이 회초리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아주 얇은 거에서부터 굵은 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맞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눈 감아준 사람도 역시 맞았다고 합니다. 위병도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처신을 하지 못하면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는 이 천자의 기운을 우리 자색의 기운이라고 하는데요. 천자의 정치 사상이 동방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뜻하는 자기 동네라는 현판이 곳곳에 보입니다. 자기 동네. 쉽게 얘기하면 자색의 기운이 동쪽에서 왔다 이런 의미인데요. 표현은 그렇지만 신을 대신해서 지상 세계를 다스린다는 어떤 정치 개념입니다. 이 사상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자기 동네입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은요 이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 정원이 있는 곳이죠. 그 동쪽 문 입구에 위에 돌로 자기 동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리고 서양에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놀랍게도 이런 자기 동네 또는 이제 자색과 관련된 천자의 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터키 이스탄불.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죠. 로마 시대에. 터키 이스탄불의 가장 중심에 가면은 콘스탄티누스 7세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색 속에서 태어난 콘스탄티누스 7세다라고 해서 뽀르피레 예네투스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뽀르피레 예네투스, 사실은 하나의 글자죠. 예, 근데 이게 자색 속에서 태어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천자, 즉 황제로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궁을 보면은요, 그 황제가 기거하는 공간은 붉은 대리석, 기둥, 붉은 대리석 바닥, 침대도 붉은색.
커튼도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만이 붉은색 옷을 입고 붉은색 속에서 살고 또 붉은색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색 속에서 태어난. 근데 우리가 자색을 하면 아니 이게 자색은 이제 보라색 아닌가 하는데 보라색이 아니고요. 우리 경복궁에 칠해져 있는 색하고 똑같이 깊은 붉은색입니다. 아주 깊은 붉은색이에요. 보시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색인데 이거를 임페리얼 퍼플 또는 이 색깔을 생산했던 그 레바논의 띠레라는 항구 인근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뿔소라 고등에서 이렇게 채취를 했기 때문에 띠레 퍼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붉은색을 의미를 하죠. 워낙 비쌌습니다. 그 시대에 이걸 사려면은 너무너무나 많은 돈을 줘야 됐기 때문에 일반인은 엄두도 안 냈고요. 뭐 실질적으로 황제가 아니면 살 수도 없었고 또 붉은색이 워낙 하늘의 색이고 황제를 의미하는 색이기 때문에 황제만이 이 색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서쪽으로 약간 가면은 라벤나라고 하는 옛날에 로마의 수도였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모자이크의 수도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모자이크가 정교하게 잘 남아 있죠. 그 어떤 곳보다 아주 정교하게 남아 있는데 거기 산 비탈레 성당에 가보면 그 로마의 그 유명한 황제 유스티아누스 대제죠. 로마의 그 법전을 만들고 소피아 대성당을 만든 사람이죠. 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부인 테오드라의 자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색을 이제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구려 벽화 중에서 안악3호분이 있습니다. 안악3호분. 거기에 주인의 옷의 복식을 보면은 아주 붉은 자주색이고요. 그 두끼라 그러죠.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두끼가 3단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이고요. 손에도 도깨비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화제 할 때 보면 레드 카펫을 깔잖아요. 레드 카펫. 다른 나라 국가의 정상을 초대했을 때 레드 카펫을 깔고 또 붉은색 옷을 입고 이렇게 도열을 해줍니다. 이 레드 카펫은 최고로 대우를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의 대리인처럼 그렇게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이후에 일본이 이곳을 한 10%만 남기고 다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의 조선의 핵심 정신이 담겨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아주 냄새나는 동물 냄새나고 아주 뭐 시궁창 냄새나는 이런 장소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